안녕하세요. 군단TV 군단입니다. 안녕. 저는 오늘 영화 사자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 맨 처음에 이 영화 포스터를 보고 저승사자 할 때 그 사자인 줄 알았는데, 신의 대리, 신의 사자 할 때 그 사자였답니다. 네, 우선 영화 리뷰에 앞서 재미있냐, 없냐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영화 사자는 재미가 없는 영화입니다. 짠! 리뷰 끝? 아, 네, 아니죠. 물론 재미가 없는 영화지만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영화였습니다. 우선 이 사자는 엑소시즘 혹은 엑소시스트적인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엑소시즘에 관한 영화를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런지 엑소시즘 영화를 기대하고 보면은 정말 많이 실망하실 수 있어요. 설정도 뭔가 구멍이 많이 나 있고, 그 주인공이 그 사기적인 능력치로 인해서 그런 다른 엑소시즘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성수라던가 이런 뭐 도구들로 무장을 하고 악을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 능력이 그냥 사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위기 상황이 없는 거의 그런 거를 이제 먼치킨 유라고 하는데, 네, 먼치킨 유 영화예요. 그리고 이제 엑소시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션 씬이 들어가요. 박서준 씨가 정말 잘생기고 액션 배우로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액션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필요한 액션 씬들이 많은 게 오히려 감점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영화가 재미없다고 한 이유는 액션 영화랑 엑소시즘 영화를 억지로 반반 섞어놔서 이제 그렇다고 한 건데, 이런 퓨전 영화의 그런 뭐라 할까 스타트를 알리는 것 같아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 영화가 발전하려면 이런 영화들을 많이 봐줘야 엑소시즘 영화도 돈이 되는구나 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더 많은 감독들이 영화를 찍어서 이게 점점 발전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번쯤 봐줄 법하다. 처음에서 말했지만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잠오고 지루하고 그런 영화는 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에는 이제 번호를 안 붙였는데, 이제 어쨌든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특징? 문제점? 한국 영화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박서준이라는 캐릭터가 신의 사자가 되는데 이제 각성을 하는 계기가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자에서 이제 포스터에 보면 이제 명대사에 이제 뭐 나는 신 같은 거 안 믿는데 이 능력이 왜 생겼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안성기가 이제 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다 신의 사자야 라는 이제 말을 해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건데, 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더라도 다 신의 사자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예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건데, 이제 문제는 영화 도입 부분이나 중반 부분에서도 보면은 신을 안 믿는 박서준이 그러니까 신을 안 믿지만 신을 위해 싸워서 힘을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짓만, 착한 행동을 해서 힘을 얻어서 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랄까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 문신을 한 다른 격투 선수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고 이제 나쁜 짓을 했는데, 오히려 귀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나쁜 사탄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그냥 폭행만 했어요. 폭행만 했는데 갑자기
힘이 생겨버린 거죠. 이제 이게 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준 힘이다 뭐 이런 설정인데, 문제는 그 설정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신을 믿지 않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신의 사자라는 설정이라면은 착한 행동을 한 번이라도 했었어야 돼요, 영화 초반에. 근데 착한 행동을 한 번도 한 게 없고 그냥 갑자기 그냥 힘이 생겨요. 심지어 그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나 성당에 이제 가서 나 이런 게 있다, 이런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심지어는 무당집에 가서 무당한테 점을 보면서 이제 무당한테 설명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이 점을 쳐주죠. 밤에 어떤 그러니까 시간에 어느 방향에 있는 십자가, 즉 성당에 가면은 널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안성기 이제 성당의 신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진짜 그 악인을 때린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우연치 않게 위험에 처한 사람 구해준다던가 하는, 뭐 그냥 뻔한 스토리라도 괜찮은데 그냥 그런 개연성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버지의 힘을 각성하게 돼요. 아버지는 이제 경찰관이었고 선행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 정도와는 다르게 이제 신의 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신을 미워하고, 뭐 딱히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냥 나쁜 짓만 한 번 했어요. 그냥 상대편 격투 선수를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한 거. 근데 그냥 신의 사자가 되어 있어요, 영화 중간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리고 이제 그런 신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박서준의 이제 내적 갈등,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을 위해 싸울 것인가 하는 이런 내적 갈등과 이제 뭐 그런 갈등들을 굉장히 잘 풀어낸 영화라서, 이제 그 내면의 갈등 속에서 이제 신부를 믿느냐 혹은 악마를 믿느냐, 신부를 믿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내적 갈등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신부가 악마랑 싸우러 가는 그 뒷모습이 경찰이든 아빠가 범인을 잡으러 가던 그런 뒷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신을 믿지 않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해드리지 못했던 도움을 자기가 주고자 신부를 그런 아버지와 일체화하면서 그 도와주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박서준은 점점 신의 사자에 걸맞는 인물이 되어 가는데,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나 이제 그런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을 풀이하는 과정은 굉장히 탄탄하고 잘 짜임새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 부분은 정말 잘 만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진 않기 때문에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보스인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갈 때도 최종 보스가 있는 위치를 알아내는데 어떤 추리나 그런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박서준이 이제 여기에 있을 거다 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에 치료받았던 여학생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너의 목숨은 구해졌던 안성기,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위급하게 됐다, 빨리 말해라, 어디에 있냐, 그냥 이렇게 닥달해서 그냥 목숨을 구원받았던 여자애가 그냥 마음이 변해서 그냥 위치를 알려줘요. 그럴 거였으면 중간에 뭐 바로 알려주지, 뭐하러 그렇게 처음에 이제 목숨을 구원받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이런 설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쉽게 박서준이 그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이나
행동 이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부님의 목숨이 지금 많이 위험해지고 나는 복수를 해야 해. 그러니까 위치를 알려줘.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스가 최종 악당이 있는 위치를 그냥 알려줘 버려요. 그냥 진행상 되게 허술하고 구멍이 많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자 영화를 보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이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악과 맞서 설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룬 영화는 정말 많은데 한 번쯤 이제 고민하게 되죠. 악의 편에 설 것인가? 혹은 악에 맞설 것인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되고, 솔직히 이제 요즘에 이제 마블을 필두로 해서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영화에서. 그러니까 특히 영화 베놈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빌런 히어로라고 하죠. 악당과 히어로가 하나의 육체에 합쳐져 있어요. 기존까지의 선은 아무리 악당이어도, 그러니까 악당과 같은 방식, 뭐 죽인다던가 폭력 이런 걸로 제압을 하기보다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제 절대적인 선들만 히어로로 구성을 했는데, 이제 그런 절대선을 지키는 히어로들 제외하고도 이제 대표적으로 베놈 그런 또 뭐가 있죠? 어쨌든 그런 베놈과 같은 이제 빌런 히어로들을 많이 등장시키면서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폭력은 무조건적인 악인가, 악을 제압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배트맨, 다크나이트라던가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영화 데스노트에서 나오는 엘은 이제 빌런 히어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는 히어로에 가깝죠. 왜냐면 그쵸, 사신의 힘을 빌려서 라이터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라이터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근데 그런 선과 악의 경계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됐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 또다시 이제 그런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너는 선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악의 힘을 받을 것이냐. 그쵸. 그런 점에서 이제 생각할 거를 던져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구멍이 많이 났고 재미있고 없고 떠나서. 그다음에 영화 특성상 이제 박서준이 이제 영화에서 이제 그런 격투기 그냥 마스터 이런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엑소시즘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갑자기 악마가 깨어나서 이제 신부를 공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자에 묶어둔다던가 아니면 봉인을 하는 장치들을 많이 한다던가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제일 처음에 사탄을 제거할 때 빼고는 없어요. 없고 그냥 악마가 깃든 사람들의 그 인간을 뛰어넘는 완력도 그냥 박서준이 격투가 마스터 설정답게 그냥 주먹으로 다 때려서 이겨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죠? 그 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안성기같이 비실비실한 신부는 안 되고, 박서준처럼 이렇게 격투 마스터가 돼서 힘으로 좀 때려 눕힐 수 있어야 이제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한 거예요. 영화를 보고, 근데 진짜 제가 여자라면 박서준한테 진짜 뿅 갈 만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진짜 김비서가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진짜 여성분들은 박서준 얼굴만으로도 그냥 그 영화 끝날 때 흐뭇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비주얼이었는데, 나도 다시 좀 이게
다른 길이긴 한데 운동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끔 영화 내내 말도 더듬네. 박서준의 무력에 감동하게 되는 영화예요. 액션 영화는 아닌데 마치 영화 그래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처럼 얘가 그냥 무력 끝판왕으로 나와요. 그냥 웬만한 악마도 그냥 일반인 아무런 선한 힘 악마의 힘 같은 걸 받지 않았는데 일반 인간의 무력으로서 그냥 악마도 다 때려 눕혀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악마를 제압하고 나서 그 인간의 몸에서 쫓아내는 과정에서는 물론 신의 힘을 빌리는데 뭐 성수의 능력, 성수도 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악마를 제압할 때 그냥 인간의 무력으로서 순수 인간의 무력으로서 그냥 이미 제압을 해요. 마치 그냥 이게 왜 엑소시즘 영화지? 엑소시즘 영화가 아니라면은 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냥 이미 그 시점에서 그냥 힘으로 다 때려서 이기는 그런 영화? 진짜 뭐 십자가 아이템이나 뭐 그런 영화적인 요소 뭐 혹은 뭐 기도를 한 부적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짜 주먹 대 주먹으로 다이다이 까서 진짜 싸움 잘하는 무투 챔피언이 가서 그냥 악마도 다 때려 잡은 다음에 엑소시즘 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성수를 사용한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액션 영화라 하기엔 또 액션씬이 부족해요. 조금 너무 뻥적인 게 과장된 측면도 많이 있고 그 상대편은 악마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동작이 아니라 액션씬 하면 액션의 합을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공격과 방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보는 맛이 있는데 그냥 악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천장에서 점프해서 공격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의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액션 영화로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상대편은 그냥 갑자기 벽 타고 천장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액션 영화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최근의 추세에 안 맞게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악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던 최근의 영화 추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에 대해서는 높이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박서준이 그러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의 편에 설 것인가 신의 편에서 싸울 것인가 하는 내적인 갈등은 굉장히 잘 풀었는데 박서준이 악마의 힘에 대한 유혹을 받는 장면이 없어요. 이 영화는 다른 엑소시즌 영화들은 그러니까 편하게 악마의 편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유혹을 받잖아요. 중간에 근데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아요. 단지 나는 내적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그쵸. 악마를 잡기 위해서 쉽게 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뭐 악마의 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뭐 악마의 힘을 거부할 것인가 이런 내적 갈등이 전혀 없고 그냥 단지 내 소중한 사람들 죽어갈 때 왜 신은 도와주지 않았나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혹은 기도한다고 아빠가 죽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개인의 내적 갈등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터에서 나오는 악마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영화 내내 없죠. 그냥 그쵸. 처음부터 그냥 착한 편이었어요. 중간에도 갈등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단지 의문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나는 신을 믿지 않는데 왜 나는 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건가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영화 끝에는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사자로서 탄생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2편, 3편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바티칸으로 가거든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는 안 나오는데 바티칸에서 이제 이탈리아 젤라또를 먹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이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결과 재미있냐 없냐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재미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재미가 없지만 많은 시도를 했고 이런 시도들이 이제 한국 영화의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3레벨 정도 온 것 같아요. 이런 퓨전 영화들이 한 편 한 편 점점 많이 쌓여서 경험치가 쌓여서 대작이 탄생해야 되니까 이제 대작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부족하지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자모거나 영화관을 박차고 나갈 만큼 뭐 지루하거나 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킬링타임용으로 충분하고 액션신도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 있어서 이제 지루하지 않고 하니까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포장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안녕.